네이버 큐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남들보다 빠르게 블로거로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소비자로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사한 투자러입니다. 오늘은 블로그를 쓸 때 챗GPT 말고 네이버 큐를 써보시라고 말씀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2024년 5월 기준 챗GPT 이용자가 국내 이용자만 315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AI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순간이고요. 이제 저희가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를 켜도 챗GPT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제일 핫한 주제고 AI 자동화가 이제 모두가 꿈꾸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실생활에서 자동화라고 하긴 뭐하지만 AI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좀 사용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시리, 삼성 같은 경우에 빅스비로 사실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알람을 맞추고 날씨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런 식의 간단한 정보를 얻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글쓰기를 하고 무언가를 배우고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 단계까지 넘어온 것 같습니다. 9월에 출시되는 아이폰에도 챗GPT4를 결합해서 시리를 강화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라는 대기업에서 휴대폰에 특히 시리까지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걸 보면 저는 이제 앞으로의 일상생활에서 AI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플랫폼 네이버도 마찬가지겠죠. 네이버는 2024년 네이버 큐를 최대한 활성화하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얼마 전부터 네이버가 검색창 옆에 실제로 네이버 큐를 도입했습니다. 네이버 큐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활용을 해서 남들보다 빠르게 블로거로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소비자로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 큐는 무엇인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챗GPT처럼 대화를 통해서 답변을 찾아주는 네이버의 AI 검색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살 빼는 운동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챗GPT처럼 대화하는 방식으로 알려줍니다. 근데 이 정보의 정확성이 생각보다 높긴 해요. 근데 이제 무슨 방법, 뭐 만드는 법 이런 쪽 정보성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꽤나 정확한 편인데 챗GPT 맛집이나 지역 그 안에서의 섬세한 리뷰는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한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큐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리뷰나 플레이스 리뷰, 블로그 리뷰 이런 리뷰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정보성에 대해서는 챗GPT가 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큐는 아무래도 국내 이용자가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큐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특히나 큐가 중요해진 이유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네이버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이버 검색했을 때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이제 중단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SNS 연동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건데요. 네이버에 만약에 살 빼는 운동을 검색을 했을 때 아래쪽으로 내리다 보면 블로그 아래에 그런 영상이 노출이 되고 페이스북, 인스타가 유튜브 영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걸 다 모두 원천 차단을 해버리고 네이버 안에 있는 정보, 이제 네이버 클립, 네이버 TV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네이버 안에서 유지를 하게끔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방식이 사실 정보를 좀 다양하게 원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의 이용률이 줄어들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이탈을 막기보다 점유율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네이버 블로거로서 어떻게 하면 이 난간도 헤쳐나가야 될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Q의 장점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을 해보고 싶은데요. Q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똑똑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나 블로그 리뷰를 기반으로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저희의 취향을 파악하기 쉬울 것이고 이 데이터는 사실 챗GPT가 알 수 있는 정확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의 정보가 조금은 더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챗GPT를 쓰면서 많이 느낀 점 중에 하나는 검색을 조금 더 섬세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섬세한 검색을 했을 때 정확한 답변이 오는 것처럼 네이버 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조용한 카페나 조용한 술집을 가고 싶다. 그래서 그걸 검색을 했을 때 더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카페, 어느 동네의 카페, 어느 동네 술집 이렇게 검색하는 것보다 조용한 카페, 혼자 가고 싶은 술집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컨셉을 정해주면 명확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용자 관점, 블로거 관점, 사업자의 관점에서 말이죠. 첫 번째로 이용자의 관점으로는 검색자의 관점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필요로 하는 정보, 사진을 구체적으로 찾기 쉬워진 것 같습니다. 처음 출시됐을 때는 사실 지금보다 조금 섬세함이 떨어졌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용을 해보니까 실제 리뷰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은 더 제가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똑똑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용자들은 조금 더 섬세한 검색을 항상 하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내 취향까지 네이버 큐가 모두 파악을 해서 그걸 우선으로 노출시켜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용자들에게는 조금 더 섬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점이 하나 있다면 아직까지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해요.
제가 휴가지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여름 휴가지를 검색을 했을 때 보통 제가 원하는 정보는 어느 지역에 뭐가 좋다, 어느 지역으로 떠나세요, 이걸 원했지만 네이버 큐가 말하는 휴가지는 그냥 펜션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펜션을 휴가지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네, 두 번째로 블로거의 관점입니다. 실제로 포스팅을 하기 전에 이제 네이버 큐에 검색을 먼저 해보세요. 방금 말씀드렸던 여름 휴가지를 만약에 포스팅하려고 한다면 네이버 큐는 어떻게 말하나, 큐가 말하는 휴가지의 정보는 무엇인가, 이걸 토대로 한번 제가 작성을 해봤는데 상위 노출에 꽤나 도움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 정보, 휴가지에 대한 리뷰, 휴가지 순위, 이런 식으로 네이버 큐가 원하는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한번 작성해 보세요. 블로거 분들께서는 이제 이용자가 무슨 정보를 원하고 네이버 큐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정보를 알려주는지 그걸 한번 파악해서 글을 작성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자 관점인데요. 사업자분들은 마케팅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보통 네이버 큐를 근데 한번 잘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이버 큐를 어떻게 활용하냐 또 이러실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카페 사장이에요. 고객들은 조용한 카페를 원할 수도 있고 애견 동반 카페를 원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와 다른 점은 오늘에 가고 싶은 나의 감성에 맞추어서 그 카페를 찾을 겁니다. 이만큼 섬세한 검색이 필요하고 섬세한 세분화된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 카페는 예쁜 카페, 그리고 커피가 맛있다, 이제 이걸로써 마케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더 뾰족하게 내 카페는 우드 감성의 카페고 어떤 날 오면 좋고 연인들이 데이트하기 좋은 카페고, 뾰족하게 나만의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네이버 큐는 플레이스 리뷰와 블로그 리뷰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필수 키워드, 필수 내용을 이제 내가 한 브랜딩에 맞추어서 블로그 리뷰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정말 최신화된 정보고 제가 직접 테스트해 본 거기 때문에 어떠한 유료 강의에서도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선점하신다면 훨씬 더 매출에 좋은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큐를 활용해서 이제 좀 글을 쓰는 방법을 조금 더 섬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살 빼기 운동 있잖아요. 살 빼기 운동을 검색하면 한 10가지 정도의 정보가 나와요. 런지를 해라, 아령을 해라, 훌라후프를 해라. 이거를 한 컨텐츠에 녹이는 게 아닙니다. 컨텐츠 쪼개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께서 컨텐츠를 하나 만들 때 하나에 다 몰빵하는 작성법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네이버는 꾸준한 포스팅을 원하고 블로거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포스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소재를 찾았을 때 10개로 쪼개보세요. 살 빼기 운동, 훌라후프, 살 빼는 방법, 사업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물건을 파는 사업자라면 내 물건을 검색해보고 그 포스팅 하나를 할 때 모든 정보를 다 담지 말고 장점도 담아보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비교글도 담아보고 한 가지 소재를 가지고 쪼개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걸 큐를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네이버 큐는 AI 검색 플랫폼이며 챗GPT와 유사하다. 추가로 앞으로의 네이버는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SNS 연동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고 그만큼 네이버 클립, 네이버 TV까지 영상 서비스도 점차 확대될 계획이다. 네이버는 네이버 안에서 고객들을 가두길 원하고 있다. 큐의 장점 3가지는 이용자 관점, 블로거 관점, 사업자 관점이 있으며 앞으로는 조금 더 섬세화된 브랜드 마케팅이 필요하고 검색자 역시 세분화된 검색을 통해 세분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블로그에 포스팅 전에 검색을 해보고 소비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고 무한대로 소재를 뽑아내서 글을 쪼개는 연습까지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네이버 큐가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거고 이제 앞으로의 AI 시대는 더 가까이 왔습니다. 언제까지 외면하시지 마시고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부터 실제로 사용도 해보시고 또 저한테도 많은 정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또 한번 공부를 해보고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